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면담, 차담이라고 하나요? 이 후폭풍이 좀 계속 일고 있는데, 뭐 면담 내용도 그렇지만 그 공개된 사진이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사진들이 좀 2개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 이 사진들, 참, 이게 대통령실에서 직접 공개한 사진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사진. 밑에 대통령실 딱 찍혀 있잖아요, 마크. 근데 저게 의도가 있겠죠? 그걸 의도를 저렇게 합니까? 예. 근데 그 보통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사진이나 영상을 고를 때요. 네. 뭔가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진을 나 처음 딱 봤을 때 네. 설마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합성 아니냐? 네. 아니 근데 저런 식으로 앉아서 면담을 했다는 건 사실은 너랑 나랑은 격이 달라 뭐 이런 걸 보여준다든가 대통령한테 가서 뭔가 훈시를 듣고 오는 아니면 또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검사와 피고인 관계가 네. 관계처럼 취조받는. 취조받는 변호사 입회하에 뭐 이런 이렇게 그래 설명하는 보여요. 사람도 뭐 있고 그래 보이기도 예? 하거든요, 실제로.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학생이 훈시 받는 이런 모양으로 사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아니, 제가 봤을 보면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과 집권당의 당 대표의 어떤 그 상하 관계, 네. 뭐 수직 관계 이런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사진을 수백 장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엄청 찍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최소한 아니면 안 되면 공개를 하지 말든가. 하필이면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있고 한 명 엉뚱한 사람 경호원인지 몰라도 거기에다가 치조받는 듯한 느낌의 사진도 있고 이 사진들을 2개를 딱 공개했다. 크게 의도가 있는 거라고 지금 김 네. 사무총장님 말씀하시고요. 너무 동의가 되고요. 예. 일단 가기 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냐 언론들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망신줄 결심했던 것 같아요. 망신을 이건 줄 결심을 대단한 했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단독 보도 보면은 원형 테이블 요구했다라고 네.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사실 대단히 이상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원형 테이블 요청한 당대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다 원형 테이블로 하지 그렇죠. 않나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 할 때도 맞습니다. 원형 테이블을 제가 기억이 잘못하고 있나요? 아니요, 원형 테이블 맞고 이명박 박근혜 대표 시절에도 원형 테이블로 했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하나의 의도라고 봐요. 이런 사진을 일부러 제공한 이야. 것부터가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배석자라고 하면은 대통령 옆이나 뒤에 뒤에 빠져서 앉아 있는 게 맞죠? 앉는 게 맞죠. 예. 바로 옆에 당신은 내 비서진과 같은 급이다라는 걸 이렇게 하나의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저 사진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뭐 그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다고 하고 사실 좀 모멸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홀대와 푸대접을 넘어 네, 뭐 완전히 그 격이 다른 사람으로 네, 그 격화시키는 당 자체를 완전히 자기 그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네. 보이는 이렇게 연출이 된 걸로 봤을 때 네. 앞으로 당정 관계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당에서 이제 그 자신의 공간을 열려고 노력할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쫓아내려고 할 것이고 모멸감 예, 아니에요? 제가 쫓아내려고 할 저 거라고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사진을 사실은 대통령실 많이 공개를 합니다. 한편으로 저 사진을 보면서 잘 찍네 사진. 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사진이 보여주기식 아니냐.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진은 상당히 이게 구도나 초점 이런 게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좀 보면 요런 사진요. 좋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따졌을 때 전 연출 사진 같은 이런 거요. 저건 거의 인생샷인데 이런 거요. 마포대교 순시했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공개하는 사진을 봤을 때는 이것들 어떻게 보면 많이 찍어가지고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나간 맞습니다. 사진으로 봐야 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르고 골라서 한동훈 대표가 망신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통상 일반적으로 당 대표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가거나 이랬을 때 네. 아까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원형 테이블이었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원형 테이블을 하는 이유가 동등하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네.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대 누가 오든 야당 대표가 오든 전직 대통령이 오든 그다음에 여당 대표가 오든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라는 게 네. 대접을 해야 그만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여당의 강력한 지지를 맞습니다. 받아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아닌 말로 저렇게 뭐 대담 독대 아닌가 할 필요 없이 자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래라도? 아, 당연히요. 집권 여당의 수장하고 대통령인데요. 당연히요. 맨날 봐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몰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실? 관저로 부르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먹고 국정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꼭 국민들 앞에서 저런 사진으로 꼭 보여줘야 됩니까? 이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건. 그 사진을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그때 봤더니 그 네. 탁효민 비서관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제 과거에는 이 정부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김건희 여사 사진도 사실 그 당사자가 픽하지 않으면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당사자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의중이 안 실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구도와 관련해서 일단 마련한 것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고 이렇게 뒤통수를 삼각편대로 보여주고 급을 낮추고 망신을 주고 푸대접을 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 대통령의 윤허 없이 허락 없이 그대로 나갔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 뜻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없지 않아 보입니다. 없지 않아 보여요. 다른 사진들 보면. 다른 사진들 보면 그렇다는 생각도 누구를 듭니다. 지목해서 말씀. 지목은 아닙니다. 지목은 아닙니다. 다른 사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면담 후에 박정아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 대신해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또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물어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헌정유린 막아내고 당정이 성공하게 해서 하나로 되기로 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다만 또 하실 말씀 다 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는데 공식 입장도 나오고 추 또 고위 관계자 입장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지금 그 세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 세 사람. 이 세 분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세 분 중에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아시는 분은 세 분 중에 한 사람인데 네. 두 분은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 고위 관계자 발로 그 대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박정아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구술을 해줬겠죠. 네. 구술을 한 내용만큼만 딱 얘기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안 걸 좋았다. 의미하는 거죠. 안 좋았다. 왜냐면 분위기가 좋았으면 공동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불러서 네. 어느 정도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날 만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시간이 좀 더 늦어지거나 그러면 같이 밥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대표 약속 없으시면 같이 가시죠. 왜냐하면 그 만찬 자리라는 게 의원들도 있었고 수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네. 그럼 당연히 합석이 가능한 자리였잖아요. 그럼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아, 이 당정이 제대로 하나가 됐구나. 뭔가 의사소통이 잘 됐네. 네. 이런 게 보여질 건데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이어서 서로 간에 변명하기 급급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이 성의 있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풀이를 해봐야 됩니까? 일단 이거는? 대통령실에선 공식 브리핑하지 않았고요. 일단 뭐 고위 관계자 발, 뭐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거 있으면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적 쇄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는 뜻이죠. 이번 면담, 독대도 아니고 면담은 안 만나니만 못했어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지금 보신 사진과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그냥 확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추경호 대표를 그렇게 부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싸우자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한번 가져와봐. 얼렁뚱땅 얘기하지 말고 이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가져오면 받아들일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7명에 1명 더해가지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쓰지 말라고. 텔레그램 쓰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 행정관들, 그 대통령 참모들이 시그널인가요? TV조선 단독에 따르면 집단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더 걸로? 보완이 필요한. 예.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그 당일날 급하게 불러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 지라시가 돌았다라고 그러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다 점점이지만 연결돼 있어 보인다. 이거는 누구 하나가 정말 떨어져 나가는 국면까지 왔다.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정치적 승부수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제 정치적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분도 이 면담, 독대 얘기 나왔을 때부터 크게 기대할 바가 있을까? 좀 면담에 대해서 좀 어두운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어두운 게 아니고 참혹한 결과로 보이거든요. 저렇게 된다면 정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매번 방송에 나와서 네. 얘기를 하지만 여당 대표로서 정치적 생명을 가장 잘 가져갔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 때의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MB 때 박 전 대통령이 예. 대선 주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MB 대통령 하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박근혜 당시 대표가 야당 역할을 한 거죠. 예. 심지어는 그 세종시 문제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네. 국회 본회의에서 그 반박 연설까지 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 표시하고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가 대권 후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당내 장악력도 장악력인데 그 장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선거의 승리입니다. 예. 박근혜 대표가 지휘하는 선거는 다 승리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가 당내 세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데 그리고 확실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우선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에 패배를 했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재보궐선거의 평전작이었죠. 네.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발언한 거에 대한 그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 특검법 말하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키려고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민심이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 그걸 물러서요, 계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설득을 못해요, 대통령을. 전혀 못하고 사진, 예. 저런 사진을 찍히고 오히려 저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이른바 손바닥 안에서 네. 노는 형국이 되면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0명 아닙니까? 그럼 8명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네. 8명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할 수 없는 겁니까? 얘기도 약간 나왔다라고 예. 하죠. 얘기 나왔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예.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는 실제로 표단속을 본인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만류하고 지금 다 표단속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담을 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지금 소개되고 있는 대통령 워딩이 좀 황당해요.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띠따라더라도 나로서도 방법이 없지 않느냐. 방법이 예. 없지 않느냐. 대단히 무책임하죠. 무책임한데요? 아니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민망하고 졸렬한 작금의 정권 풍경입니다. 네. 네. 지금 민망하고 졸렬하죠. 무책임해 보여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짚어주신 대로 어떤 정치적 승부수도 띄운 적이 없고 네. 제가 한동훈 대표 참모였다면 당장 국회로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 만찬 활동 끝나고 네. 만찬도 못 갔죠. 이 면담이 끝나고 나서는 국회로 가서 기자회견 소상하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실기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뒷담화처럼 수근수근하는 모습만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새를 과시해서 또 어제도 만찬으로 한 20명 남짓하게 모였다는 모였다고 거죠. 하던데. 친하게. 네. 그런데 뭐 이럽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잡아서 그렇지 30명도 모일 수 있었어. 새과시하는 거죠. 거기서도 결론을 못 냈어요. 거기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치적인 정답이 눈앞에 있어요. 특검을 정확하게 본인이 하십시오. 민주당 갖고 당리당략이다, 못 받을 뭐 위헌적인 특검한다라고 비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본인들이 내세요.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 몇 번을 말합니까? 국민의 힘이라는 말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강화도 가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국민 눈높이 저는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진정성은 정치인은 당연하지만 어떤 수단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했다. 그냥 국민 눈높이는 자기가 당대표 전권을 잡는 데 있어서의 수단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순직 해병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 그 플러스 알파를 못 보여주면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얼마 안 남았다. 요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이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얘기도 좀 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세간에 아주 많이 얘기가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후배긴 또 후배잖아요. 설명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면담을 하면서. 근데 내용은 지금 보면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끊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달래는 차원이었다. 이게 또 이상한 게 의혹이 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해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명태균 씨가 또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네. 나눈 메시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또 공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명다운 해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박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좋게 선거 치르려고 아마 뭐 여사나 가족들 아마 친오빠 얘기 같은데 가족들이 연락을 한 것 같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상당 기간 저는 계속 연락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보이죠. 올해까지도 연락이 된 거잖아요. 올해 지금 4월에 4월 6일 날 했다는 식으로 또 네, SNS 공개가 하나 됐습니다. 네. 그건 메시지 아마 공개. 작년 4월 6일 아. 같아요. 예. 느낌이. 근데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네. 연도가 뜹니다. 아 그래요? 연도가 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작년에 캡처했으면 맞는데 네. 올해 만약 지금 캡처한 거라 그러면 올해 거로 봐야 되고 하여튼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거니까 확인은 아직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4월 6일 날 엘리자베스 등 그거 얘기를 무슨 밭글 이래가지고 나와던데 명태균 씨가 뭐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 뭐 달래려고 네. 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달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명태균 씨는 달래지 않고요. 지금 두 개가 떴는데 첫 번째는 저희 무식한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일 정말 식견이 뛰어나신 분은 명태균 뭐 박사님입니다. 이런 네. 식으로 한 거는 뭐 김건희 여사가 달래려고 했을 수 있지만 최근에 한 건 내가 뭐 천공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뭐 풍문이 돌아요 그랬더니 천벌받을 사람들이군요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달랩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선거를 치르는 국면이 아니에요. 4월 6일 그 시점이 올해가 됐든 지난해가 됐든 이미 정권이 시작한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고리가 이어져 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의 폭로 내용들을 보면 가공해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네. 너무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그래요. 꿈을 이러저러하게 꿔가지고 뭐 앙코르와트를 안 갔니 비행기를 안 됐니 이런 부분들은요. 지어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일반 사람이 그것도 실명을 박아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해서 이거 설명 정확하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정권 위태로울 겁니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 고통일 것 같아요. 지금 지도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이게 갈등 정도가 아닌가 파국 같다는 느낌도 들고 또 밖에서는 명태균 등 어떤 여론조사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파도가 밀려오는데 국민의힘 상황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예. 1번은 결국은 국민입니다. 민심에 부응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예. 정당명이 국민의힘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네.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음흠. 그 민심에 부합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108명인데 이른바 108번뇌가 되지 않도록 예. 예.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된다.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도, 그러니까 국정운영 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네. 사실상 국정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정말 충원을 해야 되고 민심에 부합된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되고요. 네. 안 그러면 강제해야 됩니다. 견제해야 되고. 왜?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거의 내가 보기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없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아마도 네. 집권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반도 안 왔어요. 11월 10며칠 돼야 절반이 되고 그때부터 2년 반 다시 가야 되는데 반도 안 왔고 총선 아직 엄청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총선 이 정권 끝나고 한참 있다 또 되는 거니까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한지붕 두 가족으로 갈지 이게 어떻게 친한계가 세가 크진 않고 20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정말 100% 한동훈계가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두 다리 양다리 걸쳐서 저쪽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팔짱 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다 그런 상황으로 안 보입니까? 지금 100일이 조만간 100일이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한동훈 한동훈 대표. 대표 취임.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친정 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느냐 그래 보이지 않아요. 네. 이번 만찬 말고 지난번에도 약간 새가시하듯이 대통령 순방길에 본인들이 막 장소를 바꿔가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엄청 읍소했다는 거죠. 와달라고. 그래서 친한이 아닌데도 와준 몇몇 의원들이 있다. 이거는 김웅전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전화를 돌리는데 실제로 본인이 직접 돌리지 않았고 네. 굉장히 읍소해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지만 그런 결과치고는 초라하다는 거였어요. 조경태 의원도 저기 나오네요. 네, 그렇죠. 지난번 맞습니다. 만남이죠. 네, 예. 지난번 만남이고 조경태 의원은 중국집. 확실히 뭐 친한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네, 그리고 네. 어제 만찬에도 조경태 의원은 함께 했는데 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의 새 구축도 하지 못했어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낭설이다, 그냥 유언비어다라고 했지만 저 실체를 띌 수도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그냥 이 사태를 묵과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는 이중석 전 대표가 당에서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그 과정도 너무나 명확하게 봤기 실시간으로 때문에. 봤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을 주물락했는지 봤거든요. 네. 11월 11일이 딱 절반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1월 11일. 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짜 이 얼마 안 정도. 남았어요. 가동할 수 있는 많은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놓고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한동훈 대표 본인도 이제 벼랑 끝에 섰어요. 사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벼랑입니까?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죠. 11월 그렇죠. 12일. 가면 딱 절반. 밑으로 이제 후반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김옥균 프로젝트라 하면 네. 3일 천하를 얘기하는 참수 건데 같은 거죠. 3개월 천하를 얘기한다고 네, 해요. 100일 천하. 예, 원래 그래서 100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취임 3개월이면 지금쯤이 된 겁니다. 지금쯤이. 사실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지금 뭐 평년작이었지만 뭐 부산 금정구청장 정도가 잘못됐다 네. 그랬으면 바로 날아갈 나갔어요. 판인데 그죠? 예. 지금 그 면담 사진으로 봤을 때 그 사진과 그다음에 면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는 행보를 봤을 때 이것은 별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예. 좀 급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움직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사진 한 장과 추경호 부르는 걸로 완전히 보여줬다. 고립무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격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예를 들면 면담 끝나고 바로 국회에 와서 기자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국민께 보고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렇게 게 했었어요. 즉각 나오지 않고 그날 넘겼어요. 넘기고 다음 날 번개 모임이라서 의원들 한 20명 모아놔서 나 이렇게 힘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건데 네.
이걸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엔. 예. 이 정치를 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참모라면 좀 전에도 우리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정치인들은 결단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결심할 때 결단할 때 결단하고 나갈 때 뒤로 물러설 때 물러서고 이게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고 네. 특히 민심의 심판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당대표 선거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될 때 한 번 해본 거지 네. 국회의원 출마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예, 무슨 단체장 선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민심이 어떻게 부응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한 얘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관철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이잖아요. 그걸- 정치가 언어의 예술 아닌가요? 그걸 못하면 네. 그걸 못하면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믿음을 갖지 못하는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예전에 YS DJ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새를 뒤에 가서는 또 만들기도 하고 네. 나랑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원내는 필요 없고 원내 의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있는지도 의문이. 최소 8명만 있다면 이런 소문 안 당할 것 같거든요. 8명만 그쵸. 있으면 나랑 결사체 8명만 있다면 원내에 뭐가 두렵습니까? 사실 겁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친한 의원들도 뭐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네. 막 나오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력인데 그걸 한 번도 검증받지 그러니까요.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너무나 급하게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당대표가 된 그 후과를 사실상 그대로 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민주당 핑계대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걸 못하면 안 될 겁니다. 어쩌면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도태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을 것이다. 기복근 프로젝터 말씀도 하셨고요. 아니, 대통령 전환 반환이니까. 대통령이 임기- 다른 건 몰라도요. 네. 권력 투쟁은 잘합니다. 아시겠잖아요. 그 네. 안에 계셨잖아요. 예, 저도 쫓겨났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그때 저도 쫓겨났다니까요. 기억이 그래서 그 피해자 어쩌면 피해자시잖아요. 그리고 뭐 가차 없고요. 기억이 납니다. 뭐 사실 그거 할 때 뭐 정말 한치의 어떤 주저함 없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한 번 굽히면요. 네. 배려하는 게 아니고 밟아버리는 스타일이라 아하. 예. 그래서 맞서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이 나는 거죠. 예. 지금 이 제목이 이게요. 한동훈 헤어질 결심, 결핵만 남았다. 남았나 하지만 사실은 남았다. 두 분이 짚어주시는 바로 따르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1월 11일이 정권 반환기고요. 또 3개월 기목군 프로젝트 얘기했으니까요. 한동훈 대표님은 더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